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시겠어요? 그 안에는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쉼없이 움직이며 여러분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띄우고 사진을 보정하고 게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그 똑똑한 기기의 핵심 엔진인 노예를 만들기 위해 삼성이 매년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에 수조 원의 자릿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 최근 삼성이 이 굴욕적인 구조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자체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의 아키텍처를 직접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분이 삼성이 드디어 엔비디아를 잡으러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놀랍게도 삼성이 만들겠다는 건 챗GPT를 돌리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용 GPU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의 두뇌에 들어가는 아주 작은 모바일 GPU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삼성이 외부 기술을 가져다 쓰는 구조에서 핵심 연산 엔진을 스스로 통제하는 구조로 넘어가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그래픽과 AI 연산이 점점 한 덩어리로 묶이는 시대에는 모바일 GPU는 단순히 게임용 부품이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성능과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축이 되거든요. 오늘 그 설계도를 아주 밑바닥부터 파헤쳐 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콘텐츠, 전략가이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역사를 15년째 추적해온 작가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셨던 그 어떤 삼성 반도체 분석 영상보다 길고 깊고 그리고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고요? 저는 오늘 삼성이 단순히 GPU라는 부품 하나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삼성이 애플처럼 플랫폼 제국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남의 설계도를 빌려 쓰는 최고급 하청업체로 남을 것인가를 결정짓는 단판 승부입니다. 이 영상 하나면 해당 주제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될 겁니다. 자, 삼성이 그리는 거대한 밑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게 있어요. 삼성이 자체 GPU를 만든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삼성은 아주 훌륭한 요리사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인 칩 설계도는 영국의 암이라는 회사에서 빌려 쓰고 요리 도구인 그래픽 설계 자산은 AMD나 퀄컴에서 돈을 주고 사왔어요. 삼성은 이 주방에서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해서 전 세계에 팔았지만 팔 때마다 주방 빌린 값, 칼 빌린 값을 떼줘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라이선스와 로열티 구조예요. 실제로 암은 이 설계도, 대여 사업만으로 2023년에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였을지는 몰라도 설계 영역에선 이들의 기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세입자 신세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이 아니에요. 암이 설계도를 안 보여주거나 규제하면 삼성은 그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합니다. 창의적인 혁신이 불가능하죠. 삼성은 이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겁니다. 삼성의 전략은 치밀합니다. 일단 2027년이라는 마지노선을 정했고 기존 AMD와의 협업을 통해 GPU 설계의 노하우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삼성만의 독자적인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부품 국산화가 아니라 삼성 반도체의 유전자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정답은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 때문입니다. 자, 온디바이스 AI라는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리죠? 이름 그대로 이제 AI가 저 멀리 구름 위가 아니라 우리 손안의 기기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겁니다. 스마트폰, AI 안경, XR 헤드셋, 자동차까지 모든 기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여기에는 세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도입니다.
내가 쓴 AI 안경이 눈앞의 외국어 표지판을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거나 자율주행차가 0.1초 만에 위급 상황을 피해야 할 때 서버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는 네트워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반응이 즉각적입니다. 둘째는 보안입니다. 내 건강정보나 금융기록이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안에서만 처리되니 유출 위험이 없죠. 셋째는 비용입니다. 수십억 개의 기기가 데이터를 서버로 보낼 때 드는 천문학적인 통신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 바로 퀄컴입니다. 퀄컴은 이미 자신들의 주력 칩인 스냅드래곤을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모든 기기를 연결하는 지능형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경쟁사들은 핵심 엔진을 직접 설계하며 레이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삼성은 여전히 외부 기술을 조합하는 구조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는 전력 효율이나 차별화에서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삼성이 자체 GPU 개발에 뛰어든 이유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삼성의 자체 개발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삼성은 야심차게 자체 칩 개발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바로 몽구스라는 코드명의 프로젝트였죠. 당시 목표는 애플과 퀄컴을 뛰어넘는 세계 최고의 CPU를 직접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초반 성적은 눈부셨습니다.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퀄컴을 압도했죠.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게임만 켜면 스마트폰이 손난로가 되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녹는다는 불만이 폭주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최고의 엔진을 만들었지만 그 엔진에 맞는 전용 연료나 운전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맞물리지 못했습니다. 삼성은 엔진인 하드웨어는 만들었을지 몰라도 그 엔진을 위해 프로그램을 번역해주는 컴파일러나 드라이버를 완벽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번역가가 엔진의 특성을 모르니 엉뚱한 명령을 내려 엔진을 과열시킨 거죠. 결국 삼성은 2019년 막대한 비용을 들인 몽구스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이는 하드웨어만 잘 만들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된 값비싼 수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GPU를 잘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빨라도 절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 바로 메모리 병목 현상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세계 최고의 요리사 2명인 CPU와 GPU가 있습니다. 이들이 요리할 재료는 메모리라는 거대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컴퓨터 구조에서는 요리사의 주방과 냉장고 건물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리사가 요리를 하려면 저 멀리 냉장고까지 달려가서 데이터를 자기 주방으로 복사해 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리사는 요리하는 시간보다 재료를 가지러 뛰어다니는데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낭비하게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연산하는 에너지보다 옮기는데 수백 배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은 통합 메모리 아키텍처라는 기술을 통해 CPU와 GPU의 주방, 그리고 냉장고를 아예 하나의 거대한 주방 안에 전부 넣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니 이동거리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데이터 복사 과정이 사라졌죠. 애플의 칩이 메모리 용량에 비해 빠릿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은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삼성은 지난 30년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냉장고를 만들어 온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입니다. 이제 삼성은 단순히 냉장고만 파는 게 아니라 주방 전체의 설계도인 아키텍처를 직접 그리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강점인 메모리 기술을 극대화하기 위해 직접 칩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수술에 나선 것입니다. 삼성이 단순히 설계도만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을 어떻게 끌어모으고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삼성의 시계는 이미 2026년부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7년에 완전 독립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2026년에 출시될 엑시노스 2600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엑스클립스 9960이라는 GPU가 삼성의 운명을 가를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칩의 GPU 설계 기본 틀은 여전히 AMD의 것을 쓰지만 실제 회로를 배치하고 최적화하는 구현은 삼성이 처음으로 100%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실제 칩은 삼성이 망치질 하나하나 직접 다 한 거예요. 여기에 기술적인 디테일 하나 더 들어갑니다. 삼성이 2026년 이 징검다리 칩을 얹을 공정은 세계 최초의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입니다. 전류가 흐르는 통로 전체를 감싸서 전류 누설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꿈의 기술이죠. 삼성은 이 공정에서만 최대 성능이 나오는 자체 설계 기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퀄컴이 TSMC에서 칩을 찍어내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삼성만의 설계와 제조 일체화 전략의 시작입니다. 삼성이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는 인재 영입입니다. AMD에서 GPU 아키텍처의 핵심 인물이었던 존 레이필드 부사장을 전격 영입했죠. 그에게 수십억 원대의 연봉과 함께 메모리 1위인 우리가 당신의 설계를 무한대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을 겁니다. 그를 따라 엔비디아, 퀄컴 출신의 핵심 엔지니어들이 지금 삼성의 오스틴 연구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GPU 독립에 목숨을 거는 진짜 이유는 스마트폰 때문만이 아닙니다. 2027년 이후 삼성이 개발한 이 GPU 아키텍처는 삼성의 모든 기기로 퍼져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눈앞에 가상의 지도를 띄워주는 AI 안경, 수많은 카메라 센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움직이는 서버라 불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말이죠. 삼성이 자체 개발한 최고 효율의 GPU 설계도가 있으면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삼성의 문을 두드릴 겁니다. 특정 서비스에 맞는 전용 AI 칩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때 삼성은 설계도와 생산을 동시에 제공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죠. 단순히 칩을 만들어주기만 하는 하청을 넘어 칩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로 격상되는 겁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집중해야 할 대목이 바로 여기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메모리 가격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왔습니다. 하지만 자체 GPU 독립에 성공하고 플랫폼 기업으로 변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삼성을 AI 설계 기업으로 다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엔비디아나 애플이 받는 높은 가치 평가를 삼성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삼성의 기업 가치는 우리가 지금껏 보지 못한 숫자로 점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긴 여정을 달려왔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삼성의 GPU 독립은 단순히 돈을 아끼려는 게 아니라 온디바이스 AI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투쟁이다. 둘째, 몽구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메모리 세계 1위의 강점과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결합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셋째, 2027년 삼성 GPU가 성공한다면 삼성전자는 제조사를 넘어 플랫폼 제국으로 재평가받을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삼성전자 기사를 보실 때 단순히 실적만 보지 마세요. 대신 자체 칩 개발 인력 확보 현황이나 2나노 공정의 수율 같은 뉴스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게 바로 삼성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진짜 신호입니다. 처음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여러분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삼성이 그리는 거대한 지능형 제국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삼성이 과연 남의 설계도를 찢어버리고 자신들만의 성을 완벽하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만약 삼성이 이 도전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닐 겁니다. 판을 짜고 규칙을 만드는 설계자의 자리에 서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삼성이 이번엔 진짜 사고를 칠 것 같다면 1번. 그래도 설계는 역시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2번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댓글이 이 채널을 키우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반도체와 미래 기술의 거대한 설계도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